뭐, 필리핀이 우리 뒤통수를 쳐? 지금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 혈맹 필리핀이 미국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까지요. 한국 FA-50 전투기 24대, 거기에 말레이시아 18대 추가, 15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 미 방산업체가 아닌 한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임원이 한국의 제안서를 비웃으며 던져버렸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장난감에 불과하잖아. 그 조롱 섞인 비웃음이 15억 달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30년 경력의 펜타곤 관료가 직접 목격한 미국 방산 역사상 가장 뼈아픈 굴욕의 현장,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날 아침 펜타곤 4층 복도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린스. 미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국 부국장으로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에 미국의 날개를 파는 일, 즉 대외군사 판매를 총괄하는 것이 제 임무죠. 월요일 아침 7시 반, 갓 내린 커피향이 사무실을 채우기도 전 비서관 제니퍼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부국장님, 긴급정보 보고입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커피 좀 마시고 시작하자고. 제가 여유롭게 잔을 들려는 찰나 제니퍼가 빨간색 극비 딱지가 붙은 봉투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제 손은 얼어붙었고 뜨거운 커피가 서류 위로 튈 뻔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한국 KAI-FA-50 전투기 24대 최종 도입 확정, 말레이시아 FA-50 블록 28대 추가 계약 가시화, 동남아 골든 이글 열풍, 추정 계약 규모 총액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6천억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보기 흉하게 갈라졌습니다. 국가정보국에서 30분 전에 넘어온 필리핀 국방부 내부 문건입니다. 이미 도장까지 다 찍혔답니다. 저는 보고서를 뚫어지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라고? 우리가 40년간 피 흘리며 지켜준 그 혈맹 필리핀이 클라크 공군기지를 내어주며 미국과 형제라던 그들이 미국 F-16을 거절하고 한국산 전투기를 샀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사유 미국산 F-16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 및 기약 없는 납기 문제, 한국산의 압도적인 가성비와 빠른 실전 배치 능력을 높이 평가함, 가격과 납기, 우리가 40년간 안보를 책임져준 대가가 겨우 가성비라는 단어 하나에 무너진단 말입니까? 부국장님, 국장님께서 상황실로 소집하셨습니다. 9시 정각입니다. 합참 관계자들도 온다고 합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우웅거리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 DC의 아침 햇살이 웅장한 펜타곤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창밖을 보며 저는 사우디, 이스라엘, 일본, 심지어 한국에게까지 수조 원대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미국 전투기는 늘 세계 최고였고 동맹국들은 우리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불멸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견고한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믿었던 한국에 의해서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아태 지역 담당 부사장 마이클 브래드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나도 방금 보고받았어. 수화기 넘어 마이클의 목소리 역시 초조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설명해봐. 필리핀은 우리 앞마당이었잖아. F-16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게 뭐야? 나도 미치겠어. 그런데 리처드, 진짜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야. 시작이라니? 인도네시아, 태국,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움직이고 있어. 걔네들 지금 로키드 마틴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뭔 줄 알아? 한국 FA-50보다 뭐가 더 좋냐고 따지고 있어.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아니 미국의 방산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어쨌길래 이 난리야? 그저 훈련기나 만드는 나라 아니었어? 그게 말이야. 리처드, 마이클이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우리가 했던 일, 기억나? 몇 년 전.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제 머릿속은 마치 정지화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F-16 도입 협상을 위한 리셉션장,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제안서를 건넸던 그날. 설마 그때 그 일 때문에?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우리가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제안서가 지금 2조 원짜리 비수가 되어 우리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날, 한국 기술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는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감히 너희가, 나는 오만함에 취해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이 오늘 펜타곤 역사상 최악의 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으로 돌아가 볼게요. 워싱턴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 필리핀 F-16 바이퍼 도입 협상 리셉션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넥타이를 3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악수 연습도 했어요. 오늘은 내 커리어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볼룸 입구에는 F-16 바이퍼의 대형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조명이 전투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전에 모신 신상 같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웨이터들이 은쟁반에 캐비어와 훈제 연어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공기 중에 고급 향수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우리 쪽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죠. 총 협상 규모 15억 달러. 당시로선 동남아 지역 전투기 수출 역대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저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 행사장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이클 브래드쇼가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자들이 그 주위를 에워쌌어요. 저쪽 구석에서는 로키드 마틴 임원들이 시가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레이시온 부사장은 필리핀 장성과 골프 약속을 잡고 있었어요. 모두가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미즈너 콜린스, 마이클이 저를 불렀어요. 이리 와서 같이 사진 찍어요. 오늘의 주역이잖아. 저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필리핀 조달국 부국장이라는 사람과 악수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 엘리케 산토스.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미스터 산토스. 감사합니다, 미스터 콜린스. F-16는 세계 최고니까요. 물론이죠. 하늘의 왕이 될 겁니다. 필리핀 영공을 누가 넘보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사진기자들이 우리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야 한쪽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동양인 남자 2명이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뭔가 소곤거렸어요.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뭐라고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임원들의 맞춤 정장 사이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꽉 쥐고 있어서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영어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연습했을 텐데 긴장해서 그런지 발음이 꼬였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해외사업본부 윤재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국 회사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FA50 골든이글 전투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혁이 서류 봉투를 산토스 차관에게 내밀었습니다. 브로슈어였어요. 표지에 금색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마이클이 윤재혁의 브로슈어를 낚아챘습니다. 윤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브로슈어를 펼쳤어요.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전투기 FA50. 마이클이 브로슈어를 펄럭거렸어요. 마치 쓸모없는 전단지를 흔드는 것처럼요. 미스터 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윤재혁이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말을 끊었습니다. 장난감 가게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로키드 마틴 임원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레이시온 사람들도 킥킥거렸어요. 심지어 필리핀 관계자들 중 몇 명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웃겼거든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한국은 우리한테 무기 사가는 나라였어요. F-16도 샀고, F-35도 샀고, 패트리어트도 샀고, 이지스 구축함 시스템도 샀고, 그런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한테 팔겠다고? 미스터 브래드쇼, 저희 FA50은 성능이 됐어요. 마이클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는 것처럼요. 필리핀은 세계 최고를 원합니다. 장난감 말고요. 마이클이 브로슈어를 양손으로 구겼어요. 천천히. 일부러 소리가 나게요.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해진 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구겨진 브로슈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걸 따라갔어요. 탁!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나이스 샷! 누군가 외쳤어요. 웃음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윤재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속삭였어요. 아마 가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재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초 동안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몇 달간 준비했을 그 브로슈어가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는 거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봤어요. 마이크를, 그리고 저를.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결연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오.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정중하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구겨진 정장, 축 처진 어깨.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느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잠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쓰레기통을요. 아니, 쓰레기통 안에 있는 브로슈어를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길 리 없으니까. 신발 가게가 명품 부티크에 와서 영업하는 꼴이라고 생각했어요. 리처드, 저 친구들 표정 봤어? 마이클이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새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애들은 항상 저래. 분수를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F-16이 뭔지 모르나 봐. F-16 한 대 가격이면 저거 세대는 사겠더라. 품질도 3분의 1이겠지. 우리는 다시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샴페인을 4잔이나 마셨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어요. 애프터 파티에서 마이클이 쓰레기통 슛을 재현했고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날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브로슈어가 몇 년 뒤에 20억 달러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서던 윤재혁의 뒷모습. 그 사람이 몇 년을 기다렸다는 것도요. 문 앞에서 뒤돌아보던 그 눈빛. 그게 포기가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도요. 왜 저는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한국 전투기 따위가 F-16을 이길 수 없다고. 이걸 이해하려면 199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걸프전이요. 저는 당시 28살이었어요.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F-16 파이팅 펠컨을 몰고 있었습니다. 제 콜사인은 매버릭이었어요. 영화 탑건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다들 그런 이름을 갖고 싶어 했죠. 저는 운 좋게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2월 2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공군 기지. 브리핑룸에 우리 편대 6명이 모였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긴장감이 공기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 임무는 바그다드 남쪽 방공망 제압이다. 편대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사담 후세인이 SA-6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걸 제거해야 지상군이 움직일 수 있다. 지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적, 방공 진지였습니다. 우리가 뚫어야 할 곳들이었죠. 미그기들도 있다. 조심해라. 이라크 공군. 소련제 미그 29를 몰고 있었어요. 당시로선 무시 못할 전력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경납고로 향했어요. 제 F-16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비사 짐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매버릭, 오늘도 무사히 돌아와. 고마워, 짐.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연결했어요.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옆을 보니 케빈이 자기 기체에 오르고 있었어요. 케빈 도어티, 제 윙맨이었습니다.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 동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비행 실력이 좋았습니다. 사관학교 때 비행 훈련 성적 1등이었거든요. 케빈과 저는 룸메이트였어요. 4년간 같은 방을 썼습니다. 졸업하고 같은 비행대대에 배치됐을 때 둘 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결혼식 들러리도 서줬어요. 케빈이 수잔이랑 결혼할 때 제가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마이클이 태어났을 때는 병원에 같이 갔어요. 케빈이 아들을 안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무전기가 켜졌어요. 리처드, 긴장되냐?
케빈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첫 실전인데. 넌 안 돼. 나? 난 이 전투기를 믿어. 케빈이 웃었어요. F-16이잖아. 세계 최강이야. 이라크 녀석들이 뭘로 우릴 막겠어. 그래도 조심하자. 미그 29가 만만치 않대. 걱정 마. 오늘 밤 기지로 돌아가서 맥주 마시자. 내가 쏠게. 저도 웃었습니다. 좋아. 약속이다. 새벽 4시. 이륙했습니다. 6대의 F-16이 일렬로 활주로를 달렸어요. 애프터버너가 점화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쳤어요. 어둠 속을 날았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레이더에 적기 신호는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사막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전쟁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교전. 레이더에 점들이 나타났어요. 적기였습니다. 밴디트. 12시 방향. 4대. 편대장이 외쳤어요. 미그기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우리 F-16이 불을 뿜었어요. 에임9 사이드와인더가 발사됐습니다. 하얀 연기를 그으며 적기를 향해 날아갔어요. 펑! 첫 번째 미그기가 터졌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50km 밖에서 적기를 포착하고 격추했어요. 이라크 조종사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야호! 케빈이 환호했어요. 리처드, 봤어? 이게 F-16이야. 세계 최강. 1시간 만에 적기 5대를 격추했어요. 우리 편대 피해는 제로. 저도 소리쳤습니다. 미국 만세. 우리는 승리하고 있었어요.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기지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굉음이 들렸어요. 케빈의 전투기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케빈!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라크 대공포였습니다. 귀환 중에 기습을 당한 거예요. 적어도론 알고 있어서 방심했던 겁니다. 리처드. 피격당했어. 엔진이 나갔어. 케빈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케빈, 탈출해, 이젝트. 안 돼. 이젝션 시스템이 고장났어. 조종관도 안 움직여. 케빈의 F-16이 고도를 잃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저는 케빈 옆으로 기체를 붙였어요. 조종석이 보였습니다. 케빈이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케빈, 뭐라도 해봐. 안 돼, 리처드. 끝난 것 같아. 케빈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이상할 정도로. 리처드, 수잔한테 전해줘. 사랑한다고. 케빈, 포기하지 마. 마이클한테도. 아빠가 사랑한다고. 영웅이 되라고. 케빈, 맥주는 네가 사. 나 대신. 그리고 정적. 케빈의 전투기가 사막에 부딪혔어요.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위를 맴돌았습니다. 무전기를 잡고 케빈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케빈! 케빈! 응답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기 직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끌다시피 해서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활주로 끝에 앉아 울었어요. 새벽까지. 케빈 도어티. 27살. 아내와 2살짜리 아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수잔의 손을 잡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미안해라고만 했어요. 수잔은 울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안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F-16을 신처럼 믿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이 전투기 덕분이다. F-16의 성능이 아니었으면 나도 케빈처럼 됐을 거다. 세계 최강, 하늘의 제왕, 절대로 지지 않는 전투기. 30년간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린 적 없었어요. 저녁 후 저는 국방부에 들어갔습니다. 케빈 대신 이 전투기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F-16을 전 세계에 파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대만, 싱가포르, 한국까지 누적 판매 대수 4,600대, 500억 달러가 넘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F-16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이라크전에서도 발칸 반도에서도 수없이 승리했어요. 단 한 번도 공중전에서 밀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 전투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유럽 유로파이터, 실전 경험 거의 없어요. 프랑스 라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러시아 수호이, 최근 전장에서 고전하고 있잖아요. 한국 FA50? 웃기지 마세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F-16을 이긴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오만이었다는 걸 몇 년 뒤에 알게 됐어요.
케빈을 위해 지키려던 그 믿음이 어느새 눈을 가리는 집착이 돼 있었던 겁니다. 걸프전의 기억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과 합참 관계자들 앞에서 2시간 넘게 대책 회의가 진행됐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급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필리핀에 가기로요. 40년 혈맹이잖아요. 직접 만나서 설득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틀 뒤 저는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국방부 청사에서 엘리케 산토스를 만났어요. 몇 년 전 워싱턴에서 악수했던 그 사람. 지금은 국방부 차관보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미스터 산토스. 오랜만입니다.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산토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미스터 콜린스.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40년 혈맹 아닙니까? 직접 와야죠. 우리는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커피가 나왔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말을 꺼냈어요. FA-50 도입을 제고해 주십시오. F-16 바이퍼가 훨씬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산토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스터 콜린스, 지난번 남중국해 합동훈련 보고서 보셨습니까? 보고서요? 산토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어요. 미군 F-16 바이퍼 6대가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이 주간의 훈련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는데요? 세대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절반이에요. 6대 중 3대가 부품 문제로 지상대기 상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습도 문제, 부품 호환 문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미스터 콜린스, 산토스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부품 하나 요청했는데 8달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오니까요. 기술자 파견 요청하면 1년 대기. 그게 당신들의 군수 지원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매일 우리 영공에 들어옵니다. 산토스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전투기가 경납고에서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 전투기는 매일 우리 머리 위를 날아요. 만약 그게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스터 콜린스, 산토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브로슈어를 들고 왔었죠. 브래드쇼 씨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그건 당신도 웃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 최근에 다시 왔어요. 산토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재혁이라는 분. 몇 년 전이랑 똑같은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던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산토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스터 콜린스, 저는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산토스 차관보, 제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죠. 산토스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FA-50을 직접 보시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마닐라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40년 혈맹, 미국이 피 흘려 지켜준 관계,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몇 년 전 쓰레기통에 버린 그 브로슈어 때문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알아봐. 가능한 빨리.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FA-50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왜 40년 혈맹이 우리를 버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단순했어요. 깨끗하다.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반짝거렸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30년간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두바이, 도쿄, 런던, 파리. 하지만 이 정도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콜린스, 동양인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윤재혁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윤재혁. 몇 년 전 워싱턴에서 브래드쇼에게 브로슈어를 쓰레기통에 버림당한 그 사람. 오랜만입니다. 미스터 콜린스. 윤재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 함께 비웃었던 걸? 아, 네. 오랜만이네요.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윤재혁의 악력이 단단했어요. 비행 편하셨습니까? 네, 차로 이동하시죠.
오늘은 서울에서 쉬시고 내일 사천 공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혁의 말투는 정중했어요. 몇 년 전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 브로슈어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었을까?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이 차도 한국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표면이 매끄럽고 차선이 선명했어요. 서울이 처음이시죠?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발전했네요. 윤재혁이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미스터 윤. 네, 그때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 죄송합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윤재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윤재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포기할까 싶기도 했어요. 우리가 뭔데 미국이랑 경쟁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요? 우리 엔지니어들이요. 윤재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밤새워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걸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차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 위로 햇살이 반짝거렸어요. 지금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어요. 미스터 콜린스가 직접 오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TX를 탔습니다. 이게 한국 고속철도입니다. 윤재혁이 설명했어요. 시속 305km, 서울에서 사천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물결 하나 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한국이 만들었어요? 네, 현대로템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과 산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마을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30년 전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뒤 사천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내리니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15분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거대한 건물 단지가 나타났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데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했어요. 아니, 거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늘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건물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전투기 여러 대가 주기장에 서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여기서 FA50이 만들어집니다. 윤재혁이 안내했어요. 설립된 지 55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미국 전투기요? 네, F5, F-16. 미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했습니다. 기술을 하나씩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자 전투기를 만들게 됐군요. 네, 30년이 걸렸습니다. 공장 메인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 높이가 15m는 될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수백 개가 공장 내부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시스템 위에서 전투기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뼈대만 있는 기체부터 거의 완성된 기체까지 단계별로 줄지어 있었어요. 로봇 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밀하게 밀리미터 단위로 부품을 조립했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용접 작업이었어요.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한 기술자가 전투기 날개 밑에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확대경을 쓰고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엔지니어입니까? 네, 현장 기술진만 2,000명입니다. 연구개발 인력까지 합하면 5,000명이 넘어요. 5,000명. 저는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 공장을 떠올렸어요. 거기도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아니, 여기가 더 정돈되어 보였어요.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현재 월 4대입니다. 4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로키드 마틴 F-16 생산량이 월 2대 정도거든요. 한국이 2배나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인을 풀가동하면 월 6대까지 가능해요. 6대요? 네.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 계약 물량을 맞추려면 더 늘려야 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월 6대면 연간 72대. 미국의 3배. 수출 대기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0대가 넘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예요. 15억 달러어치 주문이 밀려 있다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윤재혁이 엔진 조립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엔진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술자 3명이 붙어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게 FA50의 심장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F404 엔진입니다. F16과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엔진이라고요? 저는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F404였습니다. 네. 다만 저희는 여기에 한국형 전자장비를 통합했습니다. 윤재혁이 옆에 있는 장비를 가리켰어요. 이게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입니다. 검은색 원형 장비였어요. 레이더 안테나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탐지 거리가 기존 대비 40% 늘었어요. 공중 표적 150km 밖에서 포착 가능합니다. 150km요? F16 초기 모델 레이더가 80km 정도였어요. 최신 바이퍼 모델이 130km. 한국 전투기가 미국 최신 모델을 앞선다고요? 그리고 이건 스나이퍼 타깃팅 포드입니다. 길쭉한 원통형 장비였어요.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지상 표적 40km 밖에서 식별하고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어요. 저는 장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미국제 부품과 한국제 부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한국에서 통합한 겁니까? 네, 100% 국내 기술진이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이에요. 젊은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안경을 쓴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아, 소개할게요. 전자장비 통합팀 신현철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저희 장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인상적입니다. 통합 수준이 높네요. 신현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5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미국 장비를 한국 시스템에 통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 자부심이 넘쳤어요.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제가 윤재혁에게 물었어요. F16 바이퍼가 8천만 달러죠? 그렇습니다. FA50 블록 20은 5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달러요? 40%나 싸다고요? 네. 그런데 성능은 F16의 90% 수준입니다. 40% 저렴한데 성능은 90%. 가성비로 따지면 압도적이었어요. 부품 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내에서 3주 이내 공급 가능합니다. 3주요? 저는 마닐라에서 산토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국 부품은 8달. 수출국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필리핀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요 부품은 현지에 비축해둡니다. 긴급 상황 시 48시간 내 공급 가능해요. 48시간. 미국 시스템에서는 꿈도 못 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출국에는 기술 이전도 제공합니다. 기술 이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필리핀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은 절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F16 정비는 오직 미국 기술자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지렛대거든요. 부품이 필요하면 미국에 와서 사야 하고 기술자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보내줘야 해요. 저희는 고객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재혁이 말했어요. 전투기는 팔면 끝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고객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파트너십. 미국은 그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종속 관계였죠. 말레이시아 계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야자유로 결제했다던데. 아, 네. 윤재혁이 웃었어요. 말레이시아가 현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절반을 야자유로 받기로 했습니다. 5억 달러 상당이에요. 야자유요?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유연하게요. 저는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가격도 싸고 부품도 빠르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결제 방식까지 유연하다.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몇 년 전 워싱턴에서 쓰레기통에 브로슈어를 버리며 비웃었던 그 한국이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직접 타 보시겠습니까? 윤재혁이 물었어요. 직접요? 네. 후방석에서 함께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적국 전투기에 올라탄다. 30년 국방부 경력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였죠? 직접 보러 온 거잖아요. 좋습니다.
타보죠. 공장 건물을 나서니 뒤편으로 활주로가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저 멀리 FA50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저기 있습니다. 윤재혁이 가리켰어요.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0년 국방부 경력의 외국 전투기를 타본 적은 있어요. 프랑스 라팔도 탔고 영국 유로파이터도 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동맹국 전투기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비웃던 나라, 쓰레기통에 브로슈어를 던지며 조롱하던 나라, 그 나라 전투기에 올라탄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전투기의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도장, 기체 표면이 매끈했어요. 리벳 하나 튀어나온 게 없었습니다. 날개 끝이 날카롭게 뻗어 있었어요. 첫 인상은 날렵하다였습니다. F-16이 근육질 복서라면 FA-50은 체조 선수 같았어요. 작지만 빈틈없이 단단한 느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길이 13m, 날개 폭 9.4m입니다. 윤재혁이 설명했어요. F-16보다 약간 작아요. 하지만 그만큼 민첩합니다. 조종사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테스트 파일럿 강동원 소령입니다. 미국 국방부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악수했어요. 그의 악력이 단단했습니다. 미국분이 저희 전투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강 소령이 웃었어요.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행 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요. 활주로 옆 간이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어요. 화이트보드에 비행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비행은 약 20분입니다. 이륙 후 남쪽 해상으로 나가서 기본 기동을 시연하겠습니다. 강소령이 경로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최대 속도 시험, 급선회, 급상승, 급강하, 그리고 구지 기동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지요? 네.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중간에 줄일 수 있습니다. 구지. 몸무게의 9배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훈련받은 조종사도 힘든 수치입니다. 괜찮습니다. 해보죠. 저도 예전에 파일럿이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비를 착용했어요. 비행복을 입고 지슈트를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헬멧이 묵직했어요. 산소 마스크 냄새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전투기를 탄 게 15년 전이었거든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인지 설렘인지 모르겠었어요. 전투기로 다가갔습니다. 정비사가 사다리를 대줬어요. 후방석으로 오르시면 됩니다.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생각보다 좁지 않았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시야가 확보됐어요. 캐노피가 넓어서 사방이 다 보였습니다. 계기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F-16 초기 모델의 아날로그 계기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편하십니까? 앞좌석에서 강소령이 물었어요. 네, 시야가 좋네요. 글래스 캐노피입니다.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해요. 정비사가 캐노피를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밀폐됐어요.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 겁니다. 강소령이 스위치를 올렸어요.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F-16의 F-404 엔진 소리. 제가 수백 번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걸프전 때 매일 아침 들었던 소리.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정제된 느낌이랄까. 거친 부분이 없었습니다. F-16이랑 같은 엔진 맞네요. 네. 다만 저희가 세부 튜닝을 좀 했습니다. 연료 효율을 15% 개선했어요. 전투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택싱이었습니다. 부드럽게 굴러갔어요. 관제탑과 교신이 오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억양은 또박또박했습니다. 이륙 허가 났습니다. 출발합니다. 활주로 끝에 섰어요. 잠시 정지. 풀파워. 강소령이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F터버너가 점화됐어요. 굉음이 터졌습니다. 등이 좌석에 눌렸어요. 세상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가속이 시작됐어요.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노트, 150노트, 200노트, 그리고 이륙. 몸이 하늘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장이 아래로 쏠렸어요. 순식간에 지상이 멀어졌습니다. 10초 만에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상승률 분당만 2000m입니다. F-16이 분당만 5000m 정도. 약간 느리지만 체감상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아래로 한반도 남해안이 펼쳐졌습니다.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최대 속도 시험 가겠습니다. 강소령이 말했어요.
스로틀이 끝까지 밀렸습니다. 애프터버너가 다시 점화됐어요. 굉음과 함께 전투기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등이 좌석에 짓눌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속도계가 치솟았어요. 마하 0.9, 마하 1.0.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충격파가 기체를 흔들었어요. 마하 1.2, 마하 1.3, 마하 1.4.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안정적이었어요. 떨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대 마하 2.5입니다. F-16 바이퍼가 마하 2.0이니까 좀 느린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실전에서 마하 2.0으로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료 소모가 너무 크거든요. 마하 2.5면 충분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하 1.5에서 이 정도로 안정적인 건 대단했습니다. 기동 시험 들어갑니다. 강소령이 경고했어요. 잡으세요.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전투기가 급선회했어요. 왼쪽으로. 날개가 수직으로 섰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렸어요. 지슈트가 다리를 압박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수평선이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오지입니다. 강소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지. 몸무게의 5배, 70kg인 채 몸이 350kg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급선회, 다시 왼쪽으로. 연속 기동이었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좌석 벨트가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지갑니다. 네. 이가 악물렸어요. 전투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코가 하늘을 향했어요.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가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레이아웃이었습니다. 피가 아래로 쏠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복식 호흡을 했어요. 배에 힘을 줬습니다. 걸프전 때 배운 대로. 5초, 10초. 시야가 돌아왔어요. 지가 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소령이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투기는 끄떡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기동을 마치고 수평 비행으로 돌아왔어요. 급강하갑니다. 조종관이 앞으로 밀렸습니다. 코가 아래로 향했어요. 지상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가득 찼어요. 파도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급상승. 조종관이 뒤로 당겨졌습니다. 코가 하늘을 향했어요.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하늘이 눈앞에 가득 찼어요. 어떠십니까? 강소령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F-16과 기동성은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어요. 반응이 빨랐습니다. 조종관 입력에 즉각 반응했어요. F-16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거든요. 안정성도 좋았어요. 굳이 기동에서도 기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잘 잡아줬어요. 소음도 적었어요. 엔진 소리가 F-16보다 조용했습니다. 조종석 내부 방음이 잘 돼 있었어요. 착륙합니다. 강소령이 말했어요. 전투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충격이 거의 없었어요. 활주로를 달려 정지했습니다. 캐노피가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비행복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정비사가 사다리를 대뒀습니다.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전투기 비행.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윤재혁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를 바라봤어요.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쓰레기통에 버린 브로슈어에 실려있던 그 전투기.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 전투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윤재혁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5천만 달러짜리 장난감이 아니에요. 저는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8천만 달러짜리 F-16을 위협하는 진짜 전투기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30년간 F-16만 팔아온 제가, 케빈의 죽음 이후로 F-16을 신처럼 믿어온 제가, 한국 전투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어요. 더요? 필리핀 공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상회의가 가능하대요. 필리핀 공군이요? 네. FA-50으로 실전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실전. 그 단어에 귀가 쫑긋해졌어요. 성능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른 문제예요. 훈련에서 잘 나는 전투기가 실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전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대형 스크린에 사람이 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필리핀 공군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 훈장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미스터 콜린스, 필리핀 공군 제후전투비행단 카를로스 산토스 대령입니다. 윤재혁이 소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콜린스. 산토스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미국 국방부 분이 오셨다고 해서요. 저희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숨김없이.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FA50을 선택하셨습니까? 산토스 대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다나오 대테러 작전 때문입니다. 민다나오요? 네, 테러 조직과 싸웠습니다. 몇 달간의 시가전이었어요. 산토스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전투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FA50이 없었으면 우리는 졌습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산토스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도시 일부를 점령했어요. 민간인 인질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병원, 학교, 모스크, 모든 건물에 저격수를 배치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상군이 진입을 시도했어요. 첫날에만 20명이 죽었습니다. 건물 하나 건널 때마다 총알이 쏟아졌어요.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산토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전우를 잃었습니다. 같이 사관학교 다녔던 친구예요. 저격수 총에 맞아서 제 앞에서 죽었어요. 저는 케빈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FA50은 어떻게 투입됐습니까? 공중 지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 진지가 있었거든요. 지상군은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산토스 대령이 화면 너머로 몸을 기울였어요. FA50 2대가 출격했습니다. 저고도로 진입해서 정밀 폭탄을 투하했어요. 건물 한 동만 정확히 맞췄습니다. 옆 건물 민간인은 무사했어요. 정밀도가 그 정도입니까? 스나이퍼 타깃팅 포드 덕분이에요. 창문 하나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산토스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그 작전 이후로 FA50은 매일 출격했습니다. 몇 달 동안 70회 이상. 하루에 서너 번씩 날아올랐어요. 70회요? 네. 전투기 4대가 교대로 출격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정비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산토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투 중에 전투기가 고장나면 끝이에요. 우리 병사들이 죽는 겁니다. 공중 지원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갔거든요. 그가 손가락을 세웠어요. 몇 달 동안 FA50 4대가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단 한 대도 임무를 빠지지 않았어요. 한 대도요? 네. 물론 부품 교체는 있었어요. 엔진 부품, 전자장비 부품. 전투에 쓰면 다르니까요. 산토스 대령이 강조했어요. 근데 부품이 필요하면 한국에서 3주 안에 왔어요. 한국 기술진도 직접 파견됐습니다. 전쟁 중에요.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와서 정비해줬어요. 3주. 저는 F-16의 8달이 떠올랐어요. 만약 F-16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산토스 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부품 기다리다 전쟁이 끝났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졌겠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미스터 콜린스. 전쟁터에서 8달은 영원입니다. 산토스 대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부하들이 죽어나가는데 부품이 태평양을 건너오길 기다리라고요? 기술자가 비자 받고 비행기 타고 오길 기다리라고요? 그건 테러리스트는 안 기다려줍니다. 매일 우리 병사들을 죽였어요. 1시간, 아니 한 분이 급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FA50이 제 부하들 목숨을 구했습니다. 산토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나 날아올랐습니다. 경납고에서 썩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가 눈을 감았어요. 그 전투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작전 때였어요.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숨어있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민간인 인질이 옆 건물에 있었어요. 오차가 있으면 인질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산토스 대령이 눈을 떴어요. FA50이 저공으로 진입했어요. 건물 사이를 누비듯이 날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건물만 맞췄어요. 옆 건물은 유리창 하나 안 깨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작전으로 전투가 끝났어요.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죽었거든요. 나머지는 항복했습니다. 산토스 대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는 FA50 조종사를 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내 부하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24대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겁니까? 네. 이번에는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산토스 대령이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도 계획 중이에요. 다음 단계요? KF-21.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요. 50억 달러 규모로 협의 중입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경쟁자. 필리핀이 그걸 사겠다고? 미스터 콜린스. 산토스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한국을 선택한 건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뢰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마쳤고, 품질을 보장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어요. 전쟁 중에도요. 산토스 대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신뢰. 미국은 어땠나요? 부품이 늦어질 때 뭐라고 했죠? 기다리세요. 우리도 바빠요. 그게 우리의 대답이었습니다. 대령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FA50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산토스 대령이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왜 더 일찍 결정하지 않았나 후회합니다. 그가 화면 너머로 손을 내밀었어요. 미스터 콜린스,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FA50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나서요.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필리핀, 미국의 40년 혈맹, 테러와 최전선에서 싸웠던 나라. 그런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어요. 미국 전투기도 아닌 한국 전투기를. 왜냐하면 한국은 약속을 지켰으니까. 말레이시아 쪽 연락도 시도해볼까요? 윤재혁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새로운 얼굴이 떴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말레이시아 국방부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국방부 조달국 이브라임 빈 하산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미국 국방부 콜린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측에서 미국 분이 오셨다고 해서요.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왜 F-16 바이퍼 대신 FA-50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브라임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첫째, 가격입니다. F-16 바이퍼 18대면 14억 달러예요. FA-50 18대는 10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어요. 저는 메모했어요. 둘째, 납기입니다. F-16는 계약부터 인도까지 4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FA-50은 2년 안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절반이네요. 네, 남중국해 상황이 급박합니다. 4년은 너무 길어요. 중국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브라임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셋째,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요? 저희가 현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절반을 야자유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달러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브라임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받아들였어요. 5억 달러 상당의 야자유로요. 저는 펜을 놓았어요. 한국이 야자유를 받았다고요? 네.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고 했어요. 미스터 콜린스, 그게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말합니다. 동맹, 파트너십, 협력.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브라임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달러 아니면 안 돼요. 부품은 8달 기다려요.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미국의 파트너십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저희 상황을 이해했고 저희가 원하는 걸 들어줬어요. 저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추가 계약도 계획 중이시라면서요? 네, 18대 더요. 그러면 총 36대가 됩니다. 20억 달러 규모예요. 이브라임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천궁 미사일도 검토 중입니다. 방공, 체계 전체를 한국산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천궁,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미국 패트리어트의 경쟁자. 말레이시아가 전투기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한국산으로 바꾼다고? 미스터 콜린스, 이브라임 국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40년간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 변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미국은 안 변했어요. 세상이 변한 건데 미국만 그대로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동맹국들은 미국 물건을 사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브라임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생겼어요.
한국이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보다 저희를 더 잘 대해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콜린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격, 납기, 유연성, 파트너십. 모든 면에서 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시죠. 윤재혁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서울 호텔 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버번 위스키를 시켰어요.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다리들. 30년 전 이 나라는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기고 있었어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갑자기 1991년이 떠올랐습니다.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 저는 눈을 감았어요. 1991년 2월 24일. 이라크 상공. 우리 편대는 새벽 4시에 출격했습니다. 6대의 F-16이 일렬로 날았어요. 저는 3번기였습니다. 옆에는 케빈의 전투기가 있었어요. 리처드, 긴장되냐? 무전기에서 케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넌 안 돼. 난 이 전투기를 믿어. 케빈이 웃었어요. F-16이잖아. 세계 최강이야. 이라크 녀석들이 뭘로 우릴 막겠어?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해가 떠올랐어요. 사막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전. 우리 F-16이 불을 뿜었어요. 이라크 미그기들이 터졌습니다. 1시간 만에 적기 5대를 격추했어요. 야호! 리처드. 봤어? 케빈이 환호했어요. 이게 F-16이야. 내 세계 최강. 저도 소리쳤습니다. 미국 만세. 우리는 승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굉음이 들렸습니다. 케빈의 전투기가 연기를 내뿜었어요. 케빈.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라크 대공포였어요. 귀환 중에 기습을 당한 겁니다. 리처드. 엔진이 나갔어. 조종관이 안 움직여. 케빈. 난 탈출해. 안 돼. 이젝션 시스템도 고장났어. 케빈의 F-16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리처드. 아내한테 전해줘. 사랑한다고. 아들한테도. 그리고 정적. 케빈의 전투기가 사막에 부딪히는 걸 봤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어요. 위스키 잔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바텐더에게 손짓했습니다. 한 잔 더요. 3잔이 왔어요. 얼음이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케빈. 그날 이후로 저는 F-16을 신처럼 믿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내 목숨을 구했다. 이 전투기가 아니었으면 나도 케빈처럼 됐을 거다. 그래서 30년간 F-16을 팔았어요. 전 세계 최강입니다. 걸프전에서 검증됐습니다. 미국을 믿으세요. 그게 제 영업 피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울의 밤에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긴 건 전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라크 공군은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사기도 바닥이었고요. 지휘 체계는 엉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는 미그 21을 탔어도 이겼을 거예요. 전쟁은 무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더 나아지려는 정신. 1991년 우리 미국은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는 30년간 걸프전의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F-16는 세계 최강이다. 미국 무기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 자만심에 빠져서 발전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몇 년 전 우리에게 비웃음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슈어를 쓰레기통에 버림당하고도 계속 개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게 바로 그거였어요. 1991년 우리가 가졌던 그 정신. 도전하는 정신.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고 한국은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케빈. 저는 빈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진 건 전투기가 아니었어. 정신이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답장이 왔어요. 뭔 소리야? FA50을 직접 봤어. 직접 타봤고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 정신 차려. 내가 뭘 본 거야? 마이클. 전투기를 봤어. 공장도 봤고 필리핀 공군이랑 말레이시아 국방부 사람들이랑도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틀렸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몇 년 전에 네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브로슈어. 그게 20억 달러가 되어 돌아왔어. 리처드.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어.
문제는 우리였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91년 걸프전 F-16 앞에서 찍은 사진. 옆에 케빈이 웃고 있었습니다. 케빈.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그때 이긴 게 정말 전투기 때문이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진짜 답은 전투기가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윤재혁을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미스터 콜린스. 솔직히 말하면 별로요. 윤재혁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윤. 아침 식사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저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미스터 윤. 네. 몇 년 전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윤재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브래드쇼가 브로슈어를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우스웠거든요. 우리한테 무기 사가는 나라가 뭘 만들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재혁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FA-50을 보고 공장을 보고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윤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미스터 콜린스. 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윤재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로슈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거든요. 미국이랑 경쟁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건지. 우리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윤재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천 공장 사진을 봤습니다. 공장 사진이요? 네. 우리 엔지니어들이 야근하는 사진이었어요. FA-50 앞에서 찍은 거였는데 윤재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공장 안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뒤에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워 만든 거예요. FA-50.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도 못 따라잡을 거라고 했던 걸 이 사람들이 해냈어요. 몇 년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그런데 제가 포기해요? 쓰레기통에 버림당했다고? 윤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이 사람들한테 못할 짓이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얼굴들이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건 특별했어요. 미국이 30년간 무시했던 걸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기회가 왔네요. 네. 미스터 콜린스가 직접 오셨으니까요. 윤재혁이 웃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스터 윤. 네. 당신들이 이겼어요. 완전히. 윤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려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윤재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잘하면 미국도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 모두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이기고도 겸손했어요. 브래드쇼랑 너무 달랐습니다. 아니, 나랑도. 미스터 콜린스. 네. 동남아 시장은 저희가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중동에도, 유럽에도, 남미에도. 윤재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경쟁하죠. 공정하게. 그래서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미스터 콜린스. 그의 악력이 단단했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에서 악수하지 못했던 그 손. 이제야 제대로 잡았어요. 여운과 마무리.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FA-50 현지 실사 보고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한국이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40년 혈맹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깨달음을.
우리가 왜 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비웃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쓰레기통에 버림당해도 몇 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지금까지 리처드 콜린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였습니다. 저 감동태라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30년 관료가 직접 목격한 FA-50의 진짜 경쟁력. 몇 년 전 쓰레기통에 버려진 브로슈어가 20억 달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이 민다나오 대테러 작전에서 실전 검증했고, 말레이시아가 야자유로 결제하면서까지 선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까지 노리고 있어요. 비웃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힘, 무시를 당해도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는 힘,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강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해낼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30년 관료 리처드 콜린스가 목격한 굴욕의 현장 어떠셨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브로슈어 한 장. 그게 20억 달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40년 혈맹 필리핀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야자유로 결제하면서까지 한국 전투기를 샀습니다. 미국이 8개월 걸리는 부품, 한국은 3주. 미국이 거절한 결제 방식, 한국은 수용. 비웃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힘. 쓰레기통에 버림당해도 몇 년을 기다리는 힘. 그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전투기가 20억 달러를 가져갔다.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미국이 비웃었던 한국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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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